지난 10일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상설특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상설특검 법안의 내용은 뭔지, 앞으로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선 국회에서 통과된 상설특검 법안,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10일 국회는 제적 287명 가운데 209명의 찬성으로 내란 상설 특검안을 출범시켰습니다. 네. 세월호 특검에 이어서 두 번째 상설 특검이 이제 나가게 된 건데요. 무장계엄군 투입으로 인한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음모 의혹을 비롯해서 국회와 선관위 출입 통제 등 모두 8가지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고소 고발된 사람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람들 모두 제한 없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법안에 따르면 언제부터 수사가 된다고 봐야 하나요? 우선 후보 추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져야 되는데요. 대통령이 이 위원회에 2명의 후보 추천을 의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천위가 모두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법무부 차관과 법원 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까지 들어가고 국회 추천 4명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 4명이 야당이 추천하게 될 거고 이 후보 추천한 2명 중에 윤 대통령이 1명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상설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특별검사부를 임명하고 시설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고 이게 끝나면 60일 동안 수사를 하고 추가로 모자랄 경우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통령이 추천을 의뢰하고 임명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이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이런 식의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담화 내용을 봤는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설특검의 한계인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네. 대통령이 내란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황인데 그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할 사람을 선택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정말로 상설특검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아니면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걸로 봐서 또 다른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법률에 규정된 임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도 성립할 여지가 있고요. 네. 자, 어떻습니까? 국회에서는 일반 특검 또 상설특검 이런 게 같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차이점이 어떻게 있습니까? 일단 오늘 일반 특검 처리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상설특검은 이미 마련돼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근거한 특검을 말합니다. 네. 반면에 일반 특검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서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고요. 즉, 상설특검은 이미 만들어진 법률에 근거해서 특검 임명만 하면 가동이 즉시 되지만 일반 특검의 경우에는 법률안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네. 대신에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가 5명을 넘을 수 없고 앞서 보신 것처럼 수사 기간도 짧게 90일로 제한이 됩니다. 네. 반면에 일반 특검은 일반 사건의 경우 이 파견 검사가 40명을 넘을 수 없고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습니까? 국회가 상설특검에 이어서 일반 특검을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특검은 법률안 통과를 전제하기 때문에 네. 거부권 행사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위원들이 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 총리를 비롯해서 계엄 선포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이 전부 입건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제거하는 모양새가 될 텐데 일반 국민들이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일반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된다면 상설특검하고 중복되는 면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 때문에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이 지금까지 같은 사건을 수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쟁점이 생겼는데요. 과거에도 특검이 동시에 돌아갔던 적은 있었습니다. 일반 특검 2개였는데 전부 다른 사건에 대한 특검이라서 문제가 될 여지가 없었죠. 네. 1999년에는 조폐호 공사 파업 유도 특검과 온로비 특검이, 2007년에는 BBK 특검과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이 돌아갔습니다.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일반 특검안을 보면요. 일반 특검이 통과되면은 상설 특검은 사퇴한 걸로 보고 수사 중인 사건과 인력을 인계해 받도록 되어 있어서 중복 수사가 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아, 그러면은 일반 특검이 상설 특검이 하는 내용,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가져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군요. 그렇습니다.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의원직에서 사퇴를 하게 되고요. 네. 기소된 지 5년 만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2019년 자녀 입시 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모두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중 일부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조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다음 대선 출마는 사면이라든지 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